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약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정학과 주치 진료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죠. 진통제. 물론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약들을 빼놨을 때 많이 사용하는 약들이 감기약, 장염약 그런 어떤 급성질환 치료를 빼면 위염약, 항생제, 진통제, 수면제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약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약이 자기 몸의 일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몸의 능력이 퇴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았죠. 변비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하다 보면 변비가 오히려 더 심해졌어. 변비약이 없으면 아예 변을 보지 못하거나 나중에 관장까지 해야 되는 경우까지 가는 거. 이제 약물의 이제 오남용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사용할 때 가장 근거학적 여겨야 될 거는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가유, 불급. 즉 약을 적절히 사용하면 약이지만 약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산 억제제를 이제 많이 드시는 이유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경쟁적인 어떤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적인 환경 자체는 위산 분비를 촉진을 시키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드레날린 분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스트레스적인 환경에서 이거를 정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산 분비 억제제를 들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제 약을 사용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물 사용을 이제 규정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이제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니까 이 증상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 생활상의 문제가 굉장히 있고 또 그런 부분들 자체가 또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약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드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 남용되고 있는 어떤 많은 이제 비율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동영상을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산 분비 억제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위산의 작용을 알아야 되겠죠. 위산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소화시키고 분해시켜서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위산이 나쁜 게 아니죠. 위산은 반드시 필수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어떤 신체적인 어떤 작용이나 장기는 다 그 필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산 자체도 소화와 분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균, 나쁜 바이러스, 이물질들을 살균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소화분해, 살균. 그러니까 위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균에 대해서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위산의 분비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위산이 잘 분비되지 않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피곤하거나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위산 과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위산 분비 저하가 의외로 많습니다. 위산 분비 저하로 해서 저산증, 그래서 폐하가 4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저산증으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안 됐을 때는 단백질의 어떤 분해가 저하되면서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또 항원으로 작용해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이나 염증들을 일으키는데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턱대고 집에 있는 아니면 어디서 사놓은 위산 분비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소화불량일 때.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소화불량이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건데 소화를 시키는데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게 위산인데 소화불량일 때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효과가 있냐면 소화가 안 되면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죠?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소화를 더 잘 시키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위산 분비 억제제를 계속 먹어버리면 정상은 완화될지 몰라도 소화 기능은 더 떨어지니까 소화불량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어떤 소화불량 증상이나
위산 가다에 의한 위험이 증상들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치와 잘 상의해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자기 몸을 살리는 방향으로 약을 드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위험약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위산분비 억제제, 우리가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PPI, H2 블로커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 이건 아예 위산분비가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봉쇄되는 약이고. 제산제는 우리 뭐 빨아먹는 약이라든지 알약 중에서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벽을 발라주는 약.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위산들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고, 점막보호제는 이렇게 망가진 점막을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위산분비 억제 역할을 가진 건 위산분비 억제제, PPI라고 하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대부분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H2 블로커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먹었던 약들이 있죠. 이제 그런 약들이 이렇게 위산분비 억제제 역할을 하는데, 이 약들을 지나치게 오래 먹게 되면 아까 위산의 순기능적인 부분들이 저해가 되는 상황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산분비 억제제를 지나치게 오래 먹게 되면 위화장에 먼저 부작용이 생긴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이 죽지 않고 장까지 넘어가게 되니까 세균성 설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들을 너무 오랫동안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눌러놓는 거죠. 이것을 끊었을 때, 평생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끊었을 때 더 속쓰림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또 약을 먹고 그러면서 평생 약이 의존하게 되는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작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장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이 무너지겠죠. 변비가 생기거나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배로 내려가니까 복통이 생기거나 복부가 팽만하거나, 그리고 소화작용에 어떤 장애가 오니까 구역, 구토, 소화불량, 그리고 이 장 쪽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두통까지 생기는 점, 위화장애,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산분비 억제제를 지나치게 장복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이것을 장복해서 생긴 증상이 아닌지를 반드시 한번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복용했을 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균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흡수, 특히 칼슘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골다공증성 골절,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심해진다는 거죠. 영양소 흡수가 안 되겠죠. 어차피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필요한 영양소를 잘 흡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B12의 결핍으로 인해서 빈혈 증상, 어지럼증 증상이나 뭐 간혹 어떤 분들은 빈혈이 되게 심해지면서 숨이 가쁜 증상까지도 호소할 수 있고, 항혈소판 치료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을 남용하게 되면 그 약을 대사하는 대표적인 장기인 콩팥과 간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오남용하게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위산이 분비되는 것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체 반응인데 이걸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오남용, 가용하다 보니까 위장관 운동에 자연적인 해로가 헝클어집니다. 더불어서 위산이 우리 몸에 있는 음식물을 분해시키고 균들을 살균시켜서 장으로 내려보내서 장이 편하게 이 음식을 받아서 흡수시키고 대사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에서 안 하고 장으로 다 내려오니까 장내 세균 숲의 균형이 파괴되겠죠. 위에서 담당해야 될 부담을 장이 고스란히 받아 안게 됨으로써 장에 가부가 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장누수 증후군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장관 건강을 위해서는 위산 가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소화불량이 심할 때 위산이 많이 노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위가 굉장히 무리하게 되고, 이때 위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위산을 분비해서 어떻게든지 음식물을 소화시키려고 하겠죠. 따라서 소화를 잘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걸어야 되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데 최고의 묘책이라고 하면 걷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의 위장관 운동은 최고의 전신 운동. 최고의 전신 운동은 바로 걷기죠. 두 번째, 소화가 잘 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위산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발효식품을 잘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콩이나 낫또나 김치 같은 것들 이렇게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 쪽에서도 이제 이거를 잘 받아요. 장이 또 건강해야지 위가 부담을 안 가지고 부담 없이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유산균이나 유익균을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자체가 위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되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당연히 이제 위산 분비를 많게 하는 담배와 술도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법 자체가 위산 분비를 많이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사법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갑자기 음식을 확 많이 먹으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빨리 먹으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겠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천천히 식사를 하시고 소식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위산 분비가 폭주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것은 기본적이고요. 자, 위 건강에 의한 영양으로는 카테킨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히스타민의 생성과 분비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 A와 E는 점막을 견고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뮤신을 생성해서 점막에 없던 점액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양배추의 글루타민 성분이 궤양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식을 드실 때는 이런 성분들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셔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장력을 늘려서 위산 분비 억제제에 불필요한 남용을 막는 것이 위 건강의 핵심입니다. 자,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처방받았을 때만 복용을 하시고 임의로 장기 복용하시거나 남용하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 같이 효과가 강력한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약인데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약의 효과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약에게 너무 의존하면 자신의 몸의 자연 치료력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이 호전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자기 주치의와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장이 좋아져야 위가 좋아집니다. 자, 위가 마음 놓고 장으로 내려보낼 수 있으려면 장 건강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위와 장이 건강한 우리 구독자분들에 의해서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